여러분들이 인터넷 정보 검색을 할 때 조금 현명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실체를 보는 게 아니라 느낌, 이미지를 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했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마니에다가 쌀 담는 가마니에다가 샤넬 마크 붙여놓으면 명품인 줄 안다는 말을 했었어요. 예를 들면 그 정도로 우리는 그 마크가 주는 이미지에 지배당해서 그 쌀 포대기인데 그 가마니를 우리는 명품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다시 말하면 실체를 보고 분석할 정도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딱 봤을 때 느낌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놓고 비교 분석할 정도로 세심하게 보지 않아요. 제가 무턱인 환자들 수술하거나 재건한 환자들 수술하거나 그러고 다음에 경과 보러 오실 때 항상 묻는 말이 있어요. 주변에서 뭐래요? 알아봐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으로 그냥 보일 뿐. 뭐 별로 관심도 없고. 뭐 여러분들 부모님들 뭐 아시잖아요. 뭐 엄마가 파마하고 와도 아빠 모르잖아요. 뭐 꼬불꼬불 하고 왔는데도 염색 까만 머리가 노랗게 하고 와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관심이 없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냥 익숙하게 보던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그 방송에 나오시는 연예인들이나 어떤 뭐 인플루언서들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머릿속에 아 이쁜 아이라고 머리에 각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경향이 되게 강해요. 예를 들면 전지현 씨 있죠. 전지현 씨. 전지현 씨 되게 예쁘잖아요. 별에서 온 그대 보면 매력 절절 흐르잖아요. 근데 전지현 씨 되게 예쁜데 얼굴 눈, 코, 입을 가리고 얼굴형만 보면요. 박경림 씨나 거의 삐까삐까해요. 얼굴형은 절대 예쁘지 않아요. 완전 남자턱이에요. 근데 전지현 씨 보고 누가 얼굴형 같고 뭐 남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얼굴형 골격으로만 보면은 남자 골격을 갖고 있어요. 각진원 얼굴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런 느낌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댓글에서도 보면 뭐 많은 분 얘기 나왔죠. 뭐 카리나 얘기, 뭐 이병헌님 얘기 나왔고, 뭐 송강님 얘기 나왔고, 카리나님 얘기도 나왔고, 또 박서준님 얘기 나왔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멘션하신 언급하신 분하고 실제 모습하고는 다른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런 익숙해짐, 뭐 누구는 잘생겼어, 카리나 여신이지, 뭐 이런 느낌들 있잖아요. 익숙해짐이 때로는 우리가 선호한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냥 아, 걔 연예인이잖아. 걔 인플루언서잖아. 걔 무조건 이쁜 거야. 라고 느끼는 게 있어요. 또 브랜드와 인지도로 판단을 끼워 맞추는 경우도 있어요. 어디 감히 송혜교 씨를 얼굴을 지적질을 해? 이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송혜교 씨 얼굴 비대칭이 굉장히 심한 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야, 무슨 송혜교가 비대칭이야. 그런데 실제 사진 놓고 줄자 그어가지고 보면은 비대칭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을 해서 이런 사진들을 보거나 또는 수술 전후를 볼 때 이게 한 각도로만 볼 것도 아니잖아요. 옆으로도 봐야 되고 뭐 어떤 표정 지을 때도 봐야 되고 그런 모습을 봐야 되는데 대부분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사진들의 단점은 뭐냐면요. 어떤 광고 화보 촬영 같은 거, 그 광고 사진, 화보 촬영 사진 이런 것들은 보면은 전부 다 포샵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건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 얼굴 만들어 놓으니까. 근데 뭐 방송이나 드라마나 이런 또는 길거리 걸어가다가 이렇게 도촬하듯이 찍은 스냅샷들이 있죠. 그런 거는 참고하셔도 돼요. 그게 그 사람의 얼굴이에요. 왜냐면 같은 배우라고 해가지고 인터넷 네이버에서 이미지 검색해가지고 보세요. 사각턱이 있었다 없었다 해요. 막 턱이 길어졌다 짧아졌다 해요. 사진들 보시면. 그게 뭐 수술을 해서 어쩌다 저쩌다 말이 나올 만큼 포토샵으로 마구마구 만져요. 게다가 최근에는 이놈 핸드폰 셀카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아는 그 모델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가끔 인스타로 DM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뭘 올렸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랬어요. 이거 누구냐? 이랬어요. 그랬더니
사이버 공간에 존재하는 자기의 아바타래요. 그러니까 자기 사진 포샵을 해서 올린 거예요. 딴 사람이야, 딴 사람. 그 친구 키도 크고 얼굴도 되게 크거든요. 근데 뭐 구둥신에 얼굴 막 가름 뾰족이고 막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는 거냐 그랬더니 원장님 요새 어플로 그냥 찍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진들 갖고 셀카를 올려가지고 수술 후기라고 쓴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 그게 수술해서 그렇게 된 걸까? 아니면 포샵으로 그렇게 된 걸까? 아니면 어플로 이렇게 만들어서 얼굴이 그렇게 보이는 걸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판단을 하고 색안경을 좀 끼고 보셔야 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뭐 병원에서 홍보하는 그런 블로그나 뭐 이런 카페나 이런 데서 나오는 수술 전후 사진도 어지간히들 요새 보면 만지거든요. 또는 뭐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보여주고 약간 그런 경향이 있죠. 무턱이라고 쳐보세요. 그래가지고 뭐 인터넷에 수술 전후라고 막 떠돌아다니는 사진들 있잖아요. 그럼 전부 다 옆모습만 보여줘요. 옆모습. 완전 옆모습.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무턱해서 검색해서 뭔가 사진을 보시려면 병원에서 올린 그런 홍보 사진을 보시려면 이 각도를 꼭 보세요. 사선에서 나온 각도라고 사면이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영어로는 3쿼터 뷰라고 하는데 정면, 사면, 측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면, 측면, 사면. 근데 무턱 환자는 전부 다 측면만 있어요. 왜? 여기가 꺼지거든요. 이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사면에서는. 그럼 또 이걸 가리려고 살짝 또 뽀샵을 하기도 하고 조명으로 장난을 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현명해지셔야 된다. 그걸 꼭 얘기해 드리고 싶고요. 이게 2020년 8월 25일 날 CT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2020년 8월 25일에 오셨던 날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딱 1년 있다 저한테 다시 오셨어요. 2021년 작년 8월 25일 날. 잘 보시면 빨간 화살표 부분이 파란 화살표 부분이 어떻게 변했나를 한번 정면에서 보세요. 보이시나요? 이거? 이 부분이 어떻게 변했냐 한번 보세요. 여기가 살짝 더 나왔죠. 잘 보시면 이 파란색 화살표 부분이 조금 더 이쪽이 튀어나왔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왠지 이 부분은 더 꺼진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더 꺼진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러면 사면에서 한번 볼게요. 이쪽 빨간 부분은 왜 더 꺼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기 볼록한 튀어나온 그 여드름 자국 같은 요 녀석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 여기가 지금 더 밑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죠. 그쵸? 빨간 때는 더 들어가 보이고. 이게 측면에서 모습이고요. 아, 사면. 그럼 측면에서 모습을 보면 어때요? 극명하게 빨간색 부분 여기는 더 들어간 것 같고요. 파란색 부분은 밑으로 이만큼 내려온 것 같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만큼이 지금 내려온 느낌이 들죠. 턱선은 약간 또렷해졌죠. 그렇죠. 근데 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실은 이거 옛날에 한번 보여드렸던 사진이에요. 근데 이렇게 정보를 없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2020년 9월 언제쯤 찍은 사진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저한테 2020년 8월에 저한테 왔을 때 CT고요. 그리고 이건 언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2021년 8월에 오신 거고요. 근데 이게 수술 전이고요. 이게 수술 후거든요. 보면은 2000년 8월 25일에는 코가 낮았어요. 근데 1년 있다 코가 높아지고 길어졌고요. 그리고 아랫입술도 살짝 두꺼워졌어요.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필러를 맞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턱이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실제는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술 후 몇 달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실제는 이렇게 보이는데 사진에선 이렇게 보여요. 이게 매칭이 되시나요? 잘 안 돼요. 옆에서도 보면요. 이거는 고개를 이렇게 하고 찍은 거고요. 이건 이렇게 하고 찍은 거예요. 이 거리를 보셔야 되는데 훨씬 앞으로 빼져 있죠.
턱을 이렇게 찍을 거예요. 고개를 이렇게 내밀고 손을 이렇게 하고 옆에서 보면 이렇게 하고 찍은 거랑 이렇게 하고 찍은 거 차이예요. 이게 이제 사진으로 이제 트릭을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에서도 CT를 이 CT는 지금 제가 사이즈까지 정확하게 맞추고 각도까지 맞춘 거거든요. 그러면 귓볼 높이에서 딱 선을 그으면은 지금 여기도 인중 부위도 조금 바뀌었죠. 근데 어쨌든 간에 턱은 뭐 조금 바뀌었어요. 하지만 여기는 더 꺼져 보이고 여기는 튀어나와 보이는 느낌이 생겼어요. CT를 보면 저한테 오셨을 때 8월 2021년, 그러니까 요 무렵에 요때 오신 CT 모습을 보면 여기 이렇게 뭔가가 들어가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들어가 있는 모습이 여기에 음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긴 더 꺼져 있죠. 가뜩이나 여기가 꺼져 있었는데 여기가 뭔가 들어가니까 더 꺼져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본 시멘트기는 한데 이게 뭐 프린터로 만들었다라고는 누구도 인정하기 힘든 그냥 손으로 주물딱주물딱 해서 넣어준 모습이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분석적으로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진을 보고 이거 수술하고 이거 좋아졌네 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실제 모습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진은 뭐야?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제가 물음표로 다다다다다 쳐놨죠. 이유는 수술 후 이게 얼마나 된 건지를 항상 표기를 해줘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 수술하고 나면 부으니까. 부었을 때의 모습이 마치 수술 결과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인터넷 정보 검색 시에 또는 수술 병원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어떤 그런 광고 사진 또는 뭐 후기 뭐 이런 걸 보실 때 수술 전후 사진을 확인 시에는 수술 후 얼마나 경과됐냐를 보세요. 그래서 뼈 수술 같은 경우는 수술 후 2달 미만, 뭐 많이 양보해도 한 달도 안 된 것들은 아예 무시하세요. 그건 수술 결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술하고 한 달도 안 된 모습을 갖고서 수술 후 사진이나 뭐 느낌이 좋아요. 후기 보면 일주일째예요. 반창고 띄고 사진 찍고 막 오늘 실밥 뽑고 왔어요. 이러면서 사진 찍고 이런 건 많잖아요. 이거 아예 걸르세요. 그리고 그 표기가 안 돼 있는 사진은 그냥 믿지 마세요. 그 표기가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또. 명확히 말하면은 우리가 인터넷상에다가 사진을 올리거나 할 때 저렇게 수술 후 얼마나 지났냐, 그게 표기가 없으면은 의료법 위반은 맞아요. 근데 이제 뭐 그걸 다 뭐 잡으러 다니지는 않으니까 누군가 신고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뭐 의료법상으로는 무조건 저거는 기간을 표시하게 돼 있어요. 근데 뭐 그것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가능하면 수술 전후 CT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특히나 뼈 수술 같은 경우. 왜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뭐 나쁜 놈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화장하는 거 거짓말이니까 사기친다고 말하진 않잖아요. 맨 얼굴로 있는 거랑 화장하고 메이크업 진하게 한 거랑 야씨 얼굴이 사기야. 넌 사기꾼이야.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면 우리가 현명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 넷플릭스에서 유명한 그 뭐 명품 논란이 있었던 그 출연자 있었잖아요. 그거 보면서도 제가 그 메이크업 안 한 얼굴 보고서는 우와, 이거 대단한데? 메이크업 신인데? 막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메이크업으로 그러니까 얼굴을 그린다는 표현 있잖아요. 제가 언뜻 지나가면서 봤는데 유튜버 중에서 우리나라에 그 메이크업 잘하시는 분 있던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이건 분장 수준이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화장술로 커버하는 경우, 그 다음에 사진 각도, 조명, 그 다음에 포샵 또는 어플 막 이렇게 막 해버리면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뭐 성형 어플에 나오는 후기들 보세요. 수술하고 나서 뭐
한 달, 두 달 된 후기들 있잖아요. 그 내용 보셨나요? 저 가끔 보거든요. 환자들이 갖고 와서 보는데, 그 보면은 대부분 그래요. 뭐, 원장님도 친절하고 병원 분위기도 좋고 직원분도 친절하고 너무 수술 잘 받고 아프지도 않고 회복도 빠르고 그러면서 오늘 실밥 뽑고 왔는데 한뜻 얼굴이 뭐 어떻게 된 것 같아요. 뭐 이런 후기들 있잖아요. 그거 전부 다 돈 받고 쓰는 거잖아요. 그거 전부 다 돈 받고 쓰는 거예요. 아니, 수술하고, 윤곽 수술하고 2주 만에 실밥 뽑고서 얼굴형이 어쩌다 저쩌다 말하는 거 자체가 틀려먹은 거거든요.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도 있는 사진들, 제가 아는 사람인데, 제가 인스타 친구 추천, 그 친구 뭐지? 그 뭐, 마팔, 그 신청이 와가지고 봤는데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시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원장님 저 누구예요? 이러는데 깜짝 놀랐어요. 수술한 환자분이었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오, 난 진짜 못 알아봤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인스타잖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이러고 말았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명해지지 않으면 그런 사진에 우리가 놀아날 수 있다. 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사진을 드렸잖아요. 이유가 뭐냐면요. 환자분들이 제가 이 순서를 위아래로 바꾸면 이렇게 가면은 재건했나? 이렇게 할 거지만 위아래로 놓으면 수술해서 이렇게 됐나? 이렇게 될 거잖아요. 혼돈 드리려고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도대체 이런 왜 그런 페이크를 쓰냐면 뭐 이렇게 조작까지는 아니고 잔머리를 굴렸냐면 선입견을 주기 싫어서요. 그래서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턱선을 한번 얘기해 달라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8월 25일 날. 근데 이분이 저한테 요구하신 게 있었어요. 처음에 이렇게 수술하고 나서 누웠을 때는 괜찮았는데 시간 지나다 보니까 뭐 이런 데 꺼진 것도 싫고 막 뾰족한 것도 싫고 이런 게 싫다. 그리고 귀밑각도 나는 이렇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환자가 처음에 수술하기 전에 요때 저한테 오셨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이 모습으로 저한테 오셨다가 다른 병원 가서 이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셔서 이제 저한테 요청을 하신 거죠. 여기 좀 메꿨으면 좋겠고 여기 귓밑각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근데 갸름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옵션을 드리는 거죠. 아까 여러분들 댓글에 있던 거 다 맞는 얘기들이었어요. 뭐냐면 자, 기미각이 생기는 거는 뭐 만들면 돼요. 여기 메꾸는 거 만들면 돼요. 근데 환자분이 원하시는 게 지금 이 사진처럼 이렇게 뾰족하고 갸름한 걸 원하시면 지금 여기를 조금 메꾸고 여기를 조금 메꾸면 둥그레져요. 만약에 이런 뾰족한 턱 라인을 좋아하시면 이렇게 길어져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길어지는 건 싫대요. 왜냐면 이분이 뭐 얼굴이 그렇게 갸름한 편은 아니시거든요. 길어지는 건 싫대요. 그러면 어느 정도 약간 동그래지는 거 감안하세요. 턱도 너무 많이 만들지 마세요. 살짝만 만듭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서 제가 뭐 1월 달에 아마 오실 거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작년 12월쯤에. 그래서 이제 1월 12일 날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4개월 반 정도, 5개월 좀 안 되는 4.5개월 정도 이렇게 된 상태에 오신 거예요. 그럼 이 정도면 이제 뭐 크게 붓기 빠질 일은 없죠. 그래서 요런 살짝 귀밑각 만들어주고 여기 꺼진 거 메꿔준 게 제가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에 볼록볼록한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걸 매끈한 턱으로 만든 게 제가 한 거예요.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조금 복잡하지만 이 사진은 다 사이즈를 정렬해서 맞춘 거예요. 자, 2020년 8월이에요.
그리고 2021년 8월, 그 다음에 이게 올해 1월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4.5개월 정도 돼요. 자, 얼굴 중심 라인을 한번 볼게요. 이분이 비대칭이 좀 심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게 수술 전에 턱 중심 라인은 얼추 맞아요. 여기 꺼진 거랑 여기 꺼진 거랑 조금 차이 나지만 그래도 이쪽이 조금 더 꺼져 있죠. 그런데 뭐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요. 근데 그 모 병원에 가셔서 사각턱 재건하고 턱을 전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전진을 하게 되니까 여기가 더 꺼져 버리는 거예요. 또 턱도 중심에서 조금 더 틀어졌어요. 그러니까 중심 라인을 고려 안 하고 수술을 하게 된 거죠. 잘 보시면 절골을 요 위에다가 또 하셨죠. 요 위에다가. 그래서 전진을 하셨는데 실제로 전진된 양은 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서 약간 오히려 이 덩어리 뼈가 약간 요 방향으로 삐뚤어진 효과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본시멘트를 이렇게 덕지덕지 양쪽 다르게 넣어 놓으니까 실질 턱선이 여기가 더 훅 꺼지고 중심선은 이쪽으로 더 처지고 여기는 꺼진 거 여전하고 여기는 볼록해지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재건 후 모습이에요. 그래서 실제 얼굴 보시면 이 상태로 처음에 저한테 오셨고 그 다음에 여기를 만들고 싶어 했고 여기를 만들고 싶어 하셨는데 여기를 안 만들고 전진을 하니까 더 꺼져 보이고 뒤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체부에다가 볼륨을 줘 놓으니까 여기는 볼록해지고 여기는 더 꺼져 보이는 상태가 된 거고요. 그거 다 뜯어내고 정리해서 보형물로 매끈하게 만들었을 때의 턱 모양이에요. 근데 뭐 그분 그 이 수술을 하신 분 블로그 가보면은 뭐 보형물이 매끈한데 턱선이 매끈하냐 뭐 이런 얘기 하신 것도 있잖아요. 그냥 이거는 그냥 이걸 보고서 본인이 판단하시면 되고 제가 왜 체부 볼륨 그렇게 노래를 부르냐면 이 부분이 없으면 이게 생기니까 이게 정면에서는 갸름하다고 좋아할 수도 있어요. 이게 정면에서는 이거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측면에서 보면 여기가 이렇게 꺼져 버린단 말이에요. 가뜩이나 꺼져 있는데 여기를 전진하거나 뭐 이래가지고 또 더 없애버리고 여기를 넣어버리니까 여기가 더 꺼지잖아요. 이게 체부 볼륨이에요. 이걸 뭐 덜 잘라서 그렇다고 여길 뭐 더 자를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부족한 건 메꿔야 되고요. 더 자른다고 해결 안 돼요. 고개 들어서 보면 여기 이렇게 패여 보여요. 이 뼈 없는 부분이. 제가 메꾼다고 메꿔놔도 이 부분에 보면 살짝 아직 남아있는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거는 CT에서 노이즈 생기는 부분이기도 한데 지금 보이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을 한번 잘 보세요.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 여긴 더 심해졌잖아요. 이게 수술 후에. 그리고 실제로 메꿔진 모습들이에요. 그 다음에 옆모습에서 사선에서 보시면 이 체부 볼륨 없는 거를 이렇게 뼈 있는 부분에서 확인하시면 되고 이렇게 더 패여 보이는 거는 여기가 튀어나오고 여기가 꺼지고 이게 전진돼 버리면 여기가 더 비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더 빠져버리죠. 여길 메꿔주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부 볼륨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여기 꺼져 있는 거 이렇게 보면 옆에서 보면 더 꺼진 거 보이실 거예요. 물론 여기가 튀어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사각턱 제거는 여기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 여기가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들어간 보형물 위치가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사각턱은 여기여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위치 제대로 만들어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뭐 3D 프린터로 본시멘트를 썼다라고 말하면 이거는 잘못된 거죠. 내가 본시멘트 썼다고 했지 3D 프린터 썼다고는 안 했어. 또 이렇게 말장난할 수도 있고요. 내가 3D 프린터 있다고 했지 수술할 때 쓴다고 안 했어. 뭐 이런 말장난할 수도 있겠죠. 뭐 그건 별로 대꾸하고 싶은 내용은 아니니까.